한 줄에 3개씩 6개의 좌석이 있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이렇게 번호 달린 모든 6개의 좌석은 다 다른 좌석입니다.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이 케이블카를 탑승했는데 AB는 같은 줄의 좌석에 앉고 같은 줄만 앉으면 돼요.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의 좌석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같은 줄에 앉을 거부터 이 2줄이 있잖아요. 이 2줄 중에서 골라줘야겠죠. 2줄 중에서 AB가 앉을 자리를 골라주고요. 그래서 AB를 여기에 앉도록 해볼게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AB가 앉을 건데 AB 자리를 정해줘요. 같은 줄만 앉으면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자리 중에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A가 먼저 3개 자리 고르면 B가 남은 2개 자리 중에 고르면 되죠. 이제 나머지 3명은 여기 앉을 수밖에 없죠. 4, 5, 6에 4, 5, 6 서로 다른 3자리에 3명을 앉히는 방법은 3 팩토리얼.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야 사건이 끝나니까 다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6 72가지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자리에 서로 다른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죠. 자,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한대요. 근데 이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1과 5를 선택하는 건 서로 다른 가로줄과 서로 다른 세로줄이 맞으니까 만족시키지만 1과 9를 선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가로줄은 맞는데 서로 다른 세로줄이 아니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선 가로줄에서 이제 어떤 가로줄에서 고를 건지 가로줄이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의 가로줄 중에서 2개의 가로를 고를게요. 뽑기만 하는 건 C, 3C. 그리고 그 가로줄을 예를 들어 이거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고를 텐데요. 첫 번째 가로줄에서 3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를 골라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3C1 또는 3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3을 고르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로줄, 아까 선택했던 2개의 가로 중에 두 번째 가로줄에서 여기 이 3을 선택한 아래에는 같은 세로줄이라서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2개 중에서만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2개 중에서만 하나를 고른다. 2 또는 2C1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조건에 맞도록 2개의 숫자를 골라주게 되는 거죠. 3개의 가로줄 중에 2개의 가로줄을 고르고 그 2개의 가로줄 중에 하나의 숫자를 먼저 고르고 그리고 그 숫자 아래쪽은 못 고르니까 2개 중에 고르면 된다. 3 곱하기 3 곱하기 2 정답은 18. 이 2개의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2개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리함수 그리는 방법은 시작점하고 꼬리 방향이면 돼요. 자, 시작점은 근호 안이 0이 될 때의 x, y를 구하면 되고요. 근호 안이 0 될 때 x에다 1 넣으면 되죠. 1 대입하면 이 값이 0이고 5예요. 1,5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꼬리 방향은 4가지가 있어요. x 앞에 부호와 루트 앞에 부호, 즉 그게 y부호인데 그거 부호를 보고 플러스면 1,4면 방향 꼬리 방향이고요. 마이너스면 이렇게 루트 앞에 하고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3,4면 꼬리 플러스면 4,4면 쪽이죠. 그러니까 시작점 달라지고 이걸 평행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림이
1,5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걸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볼게요. Y축, X축. 여기가 1사분면이죠. 자, 1,5 이쯤에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 Y절편도 알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Y절편은 X좌표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도 찾아봐요. X 0이면 5-2 이렇게 되니까 3. 그래서 1,5 이쯤 찍고 얘는 0,3 이렇게 무리함수는 이제 시작되는 점, 근호환이 0 될 때의 점이랑 정확하게 이제 사분면 경계를 보려고 그러면 y 절편까지 그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돼 있고 y 절편이 달라져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y는 마이너스 x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렸을 때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뭐 언제까지 만나느냐?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그쵸? 1,5 지날 때까지 만나고요. 그 위로 이제 y절편이 올라가 버리면 안 만나죠. 여기까지 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y절편이 딱 3이면 그 밑으로는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지는 않죠. 그래서 딱 요 경계 두 군데를 찾아냅니다. y절편이 이때는 뭔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이때는 y절편이 3인 거죠. 그럼 k가 3일 때보다는 그 y절편이 위로 올라가고 요 k가 1,5 지날 때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k값 여기 때 k y절편이니까 그러면 1,5 지날 때 구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1,5 지날 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때 k 값은 6 이때가 6 그리고 이때는 3이니까 k 범위는 3일 때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건 1사분면이 아니니까 이때부터 여기 범위 내에서 만나줘야 돼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요 점 지날 때는 1사분면이죠.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정수 k 값 정수 k는 4, 5, 6 다 합하면 15 fx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gx는 f를 다시 f에 합성시킨 합성함수네요. 당식 gx-1은 당식 fx-1로 나누어 떨어짐을 보이는 과정이다. 이것이 요거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표현을 해보면 gx-x는 fx-x 곱하기 목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0이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지 아이디어가 fx-x를 이제 좀 인수분해를 했네요. 그쵸? 곱하기로 표현된 거니까 우리도 fx-x를 인수분해 해봐요. fx 식이 위에 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2k에다가 마이너스 x 동류항 요거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x인데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k 플러스 2x 플러스 2k죠. 인수분해 했으니까 인수분해 될 거예요. 1, 1 k 2 둘 플러스니까 둘 마이너스 되려면 합해서 마이너스 되려면 둘 다 마마 이렇게 x-k 곱하기 x-2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가에 들어갈 말은 x-2예요. 이렇게 fx-x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았는데 자 마지막에 결론은 gx-1도
x-1과 가 x-2를 인수로 가짐으로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이걸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는 0이 된다는 거죠. 즉 g x-의 k k-k는 0 그리고 x-2 g2-2는 0 즉 gk는 k g2는 2임을 증명하면 아래쪽 얘기가 나오겠죠. gk는 k g2는 2가 되면 인수로 가진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알아내기로 요게 이거니까 fk-k는 0 즉 fk는 k고요. 2를 대입한 fe-2도 0이니까 fe 는 2예요. 이게 k니까 fk는 또 k라서 k 되고요. 얘가 2니까 fe는 또 2니까 2가 되죠. 이렇게 gx-x는 fx-x를 똑같이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없이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가나에 알맞은 식을 px는 x-2 qk는 k 알맞은 수는 2라고 했을 때 이제 대입해 보면 x에 5 대입하면 3이죠. k에 4 대입하면 4 a는 2 정답은 9.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을 알면 구할 수 있죠. A점은 8,6이고 B점을 이제 구할 건데 8,6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H까지 이제 8이고 여기까지 길이가 8이고 여기 높이가 6이라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수예요. 6, 8, 1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는데 그러면 이 둘은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공통이고 둘 다 직각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아가지고 삼각형 A, B, I하고 삼각형 A, B, H하고는 빗변 같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다 RR이고 둘 다 빗변이 같고 H 나머지 한 변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해서 RHS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여기 각이 서로 같죠.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죠. 그쵸? OA 대 AH는 OB 대 BH OA가 이제 10이고 AH가 6이니까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면 5대 3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5대 3이니까 이 8을 갖다가 8 두 개 더한 8분의 그쵸? 5 해서 OB 길이를 알아낼 수 있어요. OB 길이는 전체 길이 8에 8분의 5를 차지합니다. 여기가 이제 5니까 B점의 좌표는 원점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5만큼이니까 5,0이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 직선은 이제 A점과 B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세우면 되는 거죠. A 8,6 B 5,0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8 빼기 5 분의 6 빼기 0 기울기이고요. 지나는 점은 B를 사용할게요. 2x-5 플러스 0 Y는 2x-10 M은 2 N은 마이너스 10 정답은 마이너스 8. 주어져 있는 힌트들을 집합기호로 표시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은행 A 또는 은행 B 이용하는 고객을 A 합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는 거기 남자 35명, 여자 30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A 또는 B 은행을 이용하는 남녀 사람은 65명이에요. 그리고 가인트,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A,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각각 합한 게 82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A하고 B 모두 다 각각 합한 거고 얘는 합집합이니까 여기 65, 82에서 65를 빼면 교집합 부분이 나오죠. 자, 합집합 계산을 할 때 각각 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기 때문에 여기가 65고 여기 두 개 더한 게 82니까 얘는 17이 됩니다. 두 은행 AB 중에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와 두 은행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가 같다고 해요. 자, 한 은행만 이용한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A만 이용하는 고객이고 이렇게 B만 이용하는 고객인데 지금 그림에는 남녀가 섞인 남녀 포함한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남자 고객 수, 여자 고객 수 이걸 각각 X라고 하면은 그 크게 같다고 하니까 X 더하기 X가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이 노란색 부분은 합집합에서 17을 뺀 거죠. 합집합 65에서 17을 뺀 거예요. 그럼 EX는 48이니까 남자든 여자든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 수가 24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구해야 될 거 A은행과 B은행 모두를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자 고객 수는 총 30명이에요. 이 중에서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가 24명이에요. 그렇다면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6명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6명.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 AC하고 BD의 교점이 원점이고 네 변이 각각 X축,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ABCD가 있어요. AD 길이도 AB 길이도 다 2보다 크고요. 그리고 가로가 더 길다고 하네요. 자, 이걸 이제 나 조건, 다 조건을 이제 힌트 삼아서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대각선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D점을 이제 A, B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세로 길이가 2B가 되고요. 가로 길이가 2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직사각형을 처음에 나는 그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내부 공통 부분의 넓이가 18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이 있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만큼인데 자, AB 길이도 2보다 크기 때문에 이만큼 이동했을 때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통 부분, 이 공통 부분의 넓이가 18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가로는 2A이고
세로는 자, 이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2예요. 이만큼 위로 요 점, A점이었던 게 요 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러면 세로 길이가 2B였기 때문에 2B에서 2를 뺀 여기 이 길이는 2B-2가 돼요. 그러면 18이라는 이 힌트는 2A 곱하기 2B-2가 18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사각형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의 공통부분, 내부 공통부분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각 점들이 y는 x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으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수직 이등분, 여기도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선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수직 이등분으로 제 점을 이동을 해서 그 점들을 연결을 해보면 이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고 공통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이 공통 부분은요. 자,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AB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죠.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가로도 2B고 세로도 2B가 돼요. 그렇죠?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 내부 공통 부분 넓이가 16이니까 2B 제곱이 16입니다. 그럼 B를 구하고 A를 구할 수 있게 되죠. 4B의 제곱이 16이니까 B의 제곱이 4고 B는 우리가 1,3면 쪽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플러스 1을 위에 나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2A 4-2는 18. 그럼 4A는 18이니까 A는 2분의 9. ABCD의 넓이는 가로가 2이고요. 세로가 2B예요. 그래서 4AB 구해야 됩니다. 4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2니까 정답은 36. 3차 방정식의 근을 분석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부분의 근의 판별은 판별식을 좀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 x-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2차식, 이렇게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도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게요. 개수 1, 2a-1, b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의 제곱 1 대입했을 때 0 되는지. 되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x-1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기억 맞고, 그러면 fx는 0의 근이 우선은 x는 1 하나 있고 뒤에 있는 2차식이 는 0이 될 때의 근이 또 생기겠죠. 자, 니은 AB 범위가 이렇다면 이러한 어떤 실수 AB에 대해서 방정식 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다. 이 어떤의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러한 범위 내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AB가 한 개라도 존재만 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떤의 명제는 그러한 AB가 존재하는지 존재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2차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판별식 볼게요. 2로 나눠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네, 주어져 있는 니은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음수인데 a가 더 작다. 그럼 절대값은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제곱하면은 a가 더 커요. 그러면 a제곱에서 b의 제곱 뺀 거는 0보다 크겠네요. 여기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fx 근이 두 개만 생기려면, 그쵸, x는 1을 이 친구도 가지면 돼요.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 라는 건 대입했을 때 는 0이 된다. 1 플러스 2a 플러스 b의 제곱이 는 0이 된다. 즉 이러한 a, b 순서쌍이 존재만 하면 참이 되는데요. b의 제곱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는 a, b 순서쌍 하나라도 알아내면 이 어떤 의 명제는 참이 돼요. a가 마이너스 2고 그러면은 b의 제곱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 b도 음수인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1. 얼마니까요? 이런 순서가 되는 ab가 존재하죠. 그러면 니은은 참이 됩니다. 어떤 실수 ab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 2개가 되니까요. 디귿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우선 이 2차식은 이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x는 1을 근으로 가지지 않겠죠. 그러면 디귿 조건을 만족하려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고 1 플러스 2a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x는 1을 근으로 갖지 않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fx가 x는 1하고 여기에서 1 아닌 2개를 가지니까 총 3개의 실근을 갖게 돼요. 자, 세 실근의 합이 7이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세 실근의 합이 7되는 정보를 이용을 하면 2차식에서 두 근의 합은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부 바뀌니까 마이너스 2a예요. 거기다가 x는 1 근 합쳐가지고 총 3개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두 개의 b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b의 제곱이 9보다 작고 그럼 b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죠. 그리고 이제 b의 제곱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되니까 b의 제곱이 6 빼기 1, 5는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럼 정수 순서쌍인데요. 자, b 범위가 여기로 정해져 있죠. 그럼 이 범위 내에 a는 마이너스 3으로 고정해 놓고 순서쌍 개수는 그럼 b의 개수와 같아요. 그러면 b의 제곱이 5되는 정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순서쌍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즉 b만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5개가 있어요. 3차식을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해서 이 2차식의 근을 분석하려면 판별식을 이용한다. 두 이차함수 fg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자 우선은 f의 식에다가 g를 넣은 거랑 fx랑 같도록 하는 gx를 알아내 볼게요. 이 gx를 x 자리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럼 gx의 제곱 그 값이 fx 그러면 이제 gx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3은 없어지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 gx 플러스 2x 이 gx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럼 t의 제곱으로 해서 인수분해 해보면요. t 마이너스 x t 플러스 x 합차 공식 있고 마이너스 2 묶어내면 t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t 마이너스 x t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 그럼 t는 x거나 또는
t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요. 다시 gx로 살려 적어보면 gx는 x 또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자, gx도 2차식이니까 gx식을 적어서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이용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x,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 이거랑 요거도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자, 각각 판별식을 볼 건데요. 판별식 조사를 해보면 1-4a고 두 번째 판별식은 9-4a 플러스 8이니까 17-4a예요. 자, 이 식을 기역식, 이 식을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둘 다 이제 그 두 근을 가지면 안 되죠. 합쳐서 근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하나 2개, 0개, 0개, 2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경우를 구분해 보면 기역이 0보다 크고 니은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둘 다 0일 때, 세 번째 기역에선 실근이 안 나오고 니은에서 2개 나올 때. 자, 근데 둘 다 0인 거는 지금 불가능해요. a가 4분의 1이면서 동시에 4분의 17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2개를 따져 볼게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4분의 1보다 작고, 얘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7보다 작으니까 a는 4분의 17보다 크고요. 4분의 17보다 크면서 4분의 1보다 작을 수는 없죠. 이거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a는 4분의 1보다 크고 a는 4분의 17보다 작다. 이건 가능하죠. a는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7보다 작아요. 이 범위 안에 정수 개수를 찾아야 되죠. 이 친구가 0.뭐뭐고 그러니까 4.뭐뭐니까 정수는 1, 2, 3, 4, 개수는 총 4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함수 f 개수 결정하는 거는 그 함수는 정의역이 y 공역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는,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되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가지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즉 f1, f2, f3, f4 결정될 때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각각 고를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각각 좀 계산할 때마다 좀 편리하게 fx는 4-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일일이 1, 2, 3, 4 밖에 없으니까 대입해 봐요. f1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2는 2 빼니까 2 이상, f3은 1 이상, f4는 0 이상에서 골라줘야 된다. f1 고를 때 x에서 x로니까 이제 1, 2, 3, 4에서 1, 2, 3, 4를 고르는데,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다음에 제한을 만족하면 되죠. 즉 f1은 3 이상, 3, 4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2개 중에 고르고요. f2는 2 이상, 2, 3, 4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3개 중에 고르고, 문제에서 1대1 함수라는 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정역이 고른 걸 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3은 1 이상이니까 여기 4개 중에 다 고를 수 있어요. f4는 0 이상이니까 역시나 4개 중에 다 고를 수 있죠. 이렇게 각 함수값들을 다 결정하는 것만큼 함수 f의 개수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96가지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의 원소는 자연수여야 돼요. 구체적인 조건이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래요. 지금 A25가 뭔지 판단을 해보면 25는 루트 25 이하의 홀수인 거죠. 그러니까 A25는 5 이하의 홀수, 5 이하니까 5까지 포함해서 자연수 135가 됩니다. 그럼 이 135에 포함되는 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루트 25 이하의 홀수, 루트 큰 것 쪽에 볼게요. 루트 26 이하의 홀수, 루트 27 이하의 홀수도 다 5점 뭐뭐기 때문에 그쵸? 135가 됩니다. 그러면 6이 되는 순간이 바로 루트 36이죠. 그때도요. 6 이하의 홀수는 135랑 똑같아요. 어디까지? 49까지 가보죠. 그러면 루트 49 이하의 홀수 해야지 그때서야 7이 등장하니까 그 전까지는 다, 즉 루트 48이 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A 48까지만 하더라도 6점 뭐뭐고 6점 뭐뭐 이하의 홀수는 135로 똑같아져요. 그러니 n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 n은 루트 속에 있는 거니까 48이 됩니다. 자, 이거는 4개의 곱 더하기 무엇인데요. 이 루트의 값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루트 밖으로 벗겨낼 수 있어야 되고 더하기는 따로 이렇게 루트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곱하기 형태로 바꿔야 돼요. 즉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수분해 할 때 지금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문자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수분해 모양이 더 잘 보이겠죠? 10을 x라고 표현하면 위의 식은 나중에 10을 x라고 한 거는 이제 동그라미 끝이 0으로 끝나는 건 곱하기 계산도 쉬우니까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7 더하기 36이에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자, 둘씩 곱해서 x제곱 플러스 ax까지 똑같은 모양을 찾으세요. 그러면 치환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x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플러스 36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x를 다시 치환을 해서 전개하기가 더 쉬워지죠. 전개를 하고 나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 자,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자, a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자, 근호 안에 제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근호를 벗길 수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6 아까 a는 x제곱 플러스 7x였어요. 이제 값을 계산하기 위해 x 대신에 10을 넣어주세요. 그럼 100 플러스 70 플러스 6이니까 정답은 176. 이 문제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렇게 소중대 사이즈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에서 나온 공식을 알고 있으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A, B, 빗변을 C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X, Y, 높이를 H라고 하면요. A 제곱은 XC, B의 제곱은 YC, H 제곱은 XY 그리고 또 넓이를 요걸 직각으로 해서 밑변 AB로 하나 요걸 직각으로 해서 밑변 C 높이 H로 하나 계산이 똑같다라는 AB는 CH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원 위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OP 길이가 3이고 P는 1, 3면 위의 점이다.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원 C의 중심하고 반지름 파악해 볼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분의 25이죠. 중심이 2분의 5,0이고 반지름은 2분의 5예요. 그리고 이제 좌표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중심이 2분의 5고 반지름의 길이도 2분의 5니까 원점에 접하는 모양이고요. 1사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쪽 위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OP 길이가 3이니까 이제 한 3 정도 되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길이가 3입니다. 연결하고 싶은 부분 있죠? 지름의 양 끝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예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모양, 즉 P점의 좌표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P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까지 알파고 여기 길이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알파, 베타 구해내면요. 3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지름은 2분의 5 두 개니까 5, 길이가 5가 되니까요. 3의 제곱 9는 알파 곱하기 5, 5알파. 따라서 알파는 5분의 9고 그리고 중간에 거 요거는 넓이로 할까요? 이걸로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CH와 같다. 5 곱하기 베타는 3 곱하기 피타고라스 수요. 빗변이 5고 한 변이 3이니까 나머지 한 변은 4죠. 그래서 12는 5베타와 같다. 그럼 베타는 5분의 12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았는데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까요? 접한다. 원에 접한다는 건 원의 중심이랑 이 접점을 연결했을 때 직각이다 라는 거죠. 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은 이 CP 기울기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 그럼 CP 기울기 하고 P의 접선의 기울기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접선의 기울기는 CP 기울기에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C 점 2분의 5,0 P 5분의 9, 5분의 12 구해놨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12 분모 분자에 10을 곱할게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 빼면 7분의 마이너스 24 그러면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접선의 기울기는 24분의 7 그럼 서로 소인 거 맞죠? 두 개 더하면 정답은 31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그것을 판단하는데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 D하고 반지름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이거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은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거리와 반지름이 같아야 되고 중심하고 D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의 평행 이동은 중심만 평행 이동하면 돼요. 즉 점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고요. 그대로인 것은 반지름은 그대로입니다. 자,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n이 자연수고 원 C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C1이고 또 C1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게 C2라고 해요.
자, C1은 직선 L이랑 2점, C2도 직선 L이랑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그럼 원의 중심들을 다 구해야겠죠? 처음에 C, 원의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이에요.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 이동한 게 C1이고요. C1은 그럼 중심의 X좌표가 점이동 2 더하기 M이 되는 거죠. 반지름은 그대로고요. C1을 갖다가 다시 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 이동한 게 C2예요. 그럼 C2는 2 플러스 M, Y좌표가 3 플러스 N이 되겠죠. 반지름은 그대로고요. 자, 이 직선하고 C1이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려면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야 되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돼요. 루트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라서 5예요. 그리고 절대값 x점 여기 대입, y점 여기 대입해서 붙여야 되죠. 4를 분배하면 8 플러스 4m 마이너스 9. 이 값이 반지름 3보다 작다. 그럼 이거 풀어내면 자연수 m이라니까 4m-1의 절대값이 15보다 작다. 그러면 4m-1이 마이너스 15랑 15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1을 더하고 4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3을 4로 나눌 거, 그리고 16을 4로 나눌 거. 그럼 이 안에 자연수 m은요. 이 값이 마이너스 3점 얼마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는 1부터죠. 그래서 자연수는 1, 2, 3, 이 범위 안에 가족권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이에요. 구해야 되는 것은 m 더하기 n의 최대값. 그럼 m을 최대로 가져왔을 때에 n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m이 최대 3일 때에 C2, 1하고 이 직선이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5,3 플러스 n 점과 직선 사이 거리 5분의 절대값 2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n 반지름 3보다 작다. 11 마이너스 3n의 절대값이 15보다 작다. 자, 절대값 안에 부호 바꿔도 절대값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5하고 거기에 11을 더한 거 플러스 15하고 11을 더한 거 사이라서 n의 범위는 3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26 사이에요. 그럼 3분의 26이 약 8점 얼마니까 가장 큰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자연수 n은 8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 3이랑 8 갖고 와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11. 당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목, 나머지 이런 관계라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A는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최고차 계수가 1인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우선 가조건이 당식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이거다 라고 하니까 식을 세워보면 fx는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2x 제곱이고 나머지가 gx-2x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하고 관계에서 나머지가 차수가 더 작아야겠죠? 즉, 이 친구가 n차면 이거보다 차수가 작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2x제곱을 뺐을 때 차수가 작아져야 되겠죠. 즉, gx가 2차식이면서 이걸로 뺐을 때 2차가 사라지는 gx는 2x제곱 무엇으로 생겨야 돼요? 만약에 3차라면 2x제곱 뺀다고 해서 차수가 줄어들지 않겠죠. 그리고
2차보다 차수가 낮은 1차라면 1차보다 이 친구가 더 차수가 높겠죠. 2차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gx는 2x제곱으로 시작하고 뒤에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자, 이제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이것이다. 이걸 이용할 건데요. 우선 fx를 좀 정리할게요. fx 다시 정리해보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2x제곱을 빼니까 ax 플러스 b 플러스 ax 플러스 b. 여기에 문제 시작할 때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항식이라고 한 말이 있죠. 그럼 최고차 계수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1이 되려면 a는 2분의 1이 돼야겠네요. a에 2분의 1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적어봐요. 이제 모르는 미지수는 b 하나뿐이니까 나 힌트만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나머지 정리해서 f1은 마이너스 4분의 9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f1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 2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 이거 계산을 해보면 2분의 5 플러스 b 2분의 1 플러스 b 2분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9. 정리해보면 b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랑 2분의 1 더하면 3b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b 이하면 플러스 4분의 9. 그럼 b의 제곱 플러스 4b 요거 값 계산하면 얘가 4분의 2 나와주고요. 5 더하기 2 더하기 9 16이라서 4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죠. b는 마이너스 2군요. fx가 분명해졌어요. fx는 제 식을 적어서 요걸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 f6은 72 플러스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73 더하기 1이니까 74.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라고 하니까 이차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모양일 거고요.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gx는 유리함수예요.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의 범위를 이거일 때 이 합성함수는 f 안에다가 gx를 대입한 건데 이것의 최소값이 ht래요. 근데 이 최소값의 x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2라면 대입하는 gx 범위가 어떤지 보려면 이 유리함수 먼저 gx부터 그래프를 파악해 볼게요. 유리함수는 분모 0되는 x는 5 점근선, y는 1이 점근선이죠. 그리고 앞에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2번, 4번에 그려지는데 여기 이제 5보다 작은 범위니까 x가 5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gx는 이 범위 내에서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x에다가 t에서 t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gx 범위가요. t에서 t 플러스 2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gt보다는 gt 플러스 2가 커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y는 f gx에서 이 대입하는 이 gx의 범위가 gt보다는 크고 gt 플러스 2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죠.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가나를 해석해 볼게요. 이차함수는 중요한 특징,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범위를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보면 그 중에 gt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일 때가 이때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쪽이 gt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가 더 그쵸, 작은 거라면 왼쪽 팔이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gt 대입했을 때고 이거니까 gt를 이제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대입하는 게 여기 대입하는 요거 값이 이제 알파보단 베타 큰 거니까 알파 베타에서 베타 대입한 게 최소가 되려면 왼쪽 팔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경계냐? 딱 여기까지죠.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꼭지점이 포함되게 잡아버리면 최소값은 이거 대입했는 값이 아니라 꼭지점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게 딱 스탑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t가 1 전까지래요. 그럼 여기가 gt를 이제 f에다가 대입한 거고, 여기가 이쪽 끝이 f, 그러니까 gt 플러스 1을 대입한 건데, t가 1일 때까지만 된 거니까 여기 위치가 fg 꼭지점이 fg3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t가 1 이상이고 3 이하라고 했는데, 3 이하라고 한 이유는 t 플러스 2가 t에 이제 3을 넣으면 5 전까지이기 때문에 g에 t를 대입하는 거가 이제 x 값이 5일 때까지밖에 안 되니까 t에는 3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 전까지일 때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3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는 게 최소값이 6이다.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6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알아낸 힌트가 f에 g3을 대입했을 때 6이라는 거예요. 그럼 g3을 구해보죠. g3 1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1 플러스 1, 2예요. 즉 f2가 6이고 그 점이 꼭지점이에요. 그럼 fx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최고차 계수 모르지만 꼭지점이 2,6이다. 나인트 가지고 a를 찾을 수 있어요. h-1, t의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fg t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1이 7이다. 그럼 g1도 찾아볼게요. g1은 1 마이너스 이 식에 1 넣은 거죠. 마이너스 4분의 2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러면은 요 힌트는 f2분의 3이 7이다 로 바뀌어요. 넣어보면 2분의 3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a 플러스 6은 7 4분의 1 a는 1이니까 a는 4예요. 따라서 f5는 4 곱하기 5 빼기 2 3의 제곱 플러스 6이니까 36 플러스 6 정답은 42. 이 함수는 fgx인데요. x가 t에서 t 플러스 2일 때 gx 범위도 gt에서 gt 플러스 2니까 gt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가 더 오른쪽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간을 끊었을 때 최소가 되는 것은 바로 g t 플러스 2를 f에다 대입한 값이죠. 어디까지나 딱 여기까지. 여기에 t에다가 1 넣어보면은 요 값이 g3일 때가 그때가 제일 최소고, 그 다음에는 거치면 꼭지점이 최소니까 그 꼭지점의 y좌표가 6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경계와 꼭지점을 알아낸다면 나 힌트 가지고 쉽게 fx를 구할 수 있어요.